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웠던 이게 중학교 2학년 2학기에 첫 단원, 잠깐 나왔던 단원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이제 맨 끝에부터 다시 이제 배웁니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단원인데 중학교 때 잘 안 하고 넘어오고 이게 논리적인 단원인데 어쨌든 그냥 직관적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좀 이제 이론은 여기서부터 나오는데요. 자, 제일 첫 번째 말하는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이라고 나오죠.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은 뭐죠? 사건의 경우의 수를 합의 법칙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 오케이. 네. 고배 법칙은요? 동시에 일어난다. 좋아요. 우리 이제 아마 중학교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A라는 사건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P라고 할 거예요. B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Q라고 할 건데 A라는 사건이 일어나거나 또는 B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 즉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경우의 수를 다 합치면 두 개를 더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여기에서 용문고등학교에 가는데 마을버스 노선이 3개 있고 뭐 예를 들면 버스 노선이 5개 있다. 갈 수 있는 방법은 이게 동시에 타고 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8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좋아요. 고배 법칙은요.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P가지가 있고 B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Q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건 P 곱하기 Q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쵸? 근데 사실은 요거는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이제 고등학생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돼요. 합의 법칙, 고배 법칙. 그러면 합의 법칙에는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두 사건의 교집합이 없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파리바게트에는요. 제가 좋아하는 빵이 3가지가 있어요. 소보루빵, 크림빵, 단팥빵이 있어요. 뚜레쥬르에는요. 크림빵, 치즈빵 이렇게 2가지가 있어요. 저는 오늘 파리바게트 또는 뚜레쥬르를 가서 빵을 하나 사 먹을 거예요. 파리바게트에서 먹을 수 있는 빵의 개수는 몇 가지입니까? 3가지입니다. 뚜레쥬르에서 먹을 수 있는 빵의 개수는 2가지고요. 그러면 제가 오늘 여기 가서 먹을 수 있는 빵의 종류는 모두 몇 가지입니까? 5가지요 라고 하기에는 혹시 이거가 똑같은 크림빵이라면 5가지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쵸? 자, 합의 법칙은요.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보다는 이제는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두 사건 중 한 사건이 일어나면 다른 사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쵸? 똑같은 표현이지만 이게 동시에라는 말이 시간이 같다라는 뜻으로 오해할 수 있어서 그래요. 그게 아니고요. 이 사건이 일어나면 이 사건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쵸? 즉 파리바게트에 내가 가면 난 뚜레쥬르엔 가지 않는 거죠. 뚜레쥬르에 가면 파리바게트는 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하려면 교집합이 없어야 돼요. 그럼 만약에 이 상황처럼 교집합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구합니까? 3 더하기 2 해서 겹치는 걸 빼죠. 그쵸? 그거는 이미 우리가 집합에서 이러한 원소의 개수를 세는 방법으로 배웠어요. 그쵸? 3개짜리에서도 똑같습니다. 이거 우리 3개의 합집합을 구하는 방법도 배워서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집합에서 배운 이 원리가 합의 법칙의 경우의 수를 세는데 적용이 될 거예요. 거꾸로 집합에서 이걸 이렇게 셌던 게 이 경우의 수에서 따온 거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그쵸? 네. 그래서 합의 법칙은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그쵸? 뭐 두 사건 중 한 사건만 일어나는 경우, 이럴 때 두 사건의 경우의 수를 각각 더한다. 만약에 교집합이 있으면 뺀다. 자, 이번엔
고배 법칙입니다. 고배 법칙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학교 매점에는 고체류라는 건 음식이에요. 치즈버거, 불고기 버거, 뭐 이 두 개만 갑시다. 그 다음에 김밥이 참치김밥, 치즈김밥, 또 뭐가 있냐? 김치김밥이 있다고 칩시다. 자, 액체, 음료가 있어요. 음료수는 사이다, 콜라, 오렌지 주스, 포도 주스,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내가 매점에 가서 이 고체류 뭐라고 하기 그런데 어쨌든 고체류를 먹는 방법은 5가지고요. 액체류를 먹는 방법은 4가지입니다. 내가 매점에 가서 고체류 또는 음료류를 먹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입니까? 5 더하기 4, 9가지예요. 둘 중에 하나만 먹는 겁니다. 그쵸? A 사건이 고체류를 먹는 사건을 사건 A라고 했을 때 경우의 수는 5가지고 액체류를 먹는 사건을 B라고 했을 때 4가지여서 그렇게 되겠죠. 얘랑 얘를 만약에 나 고체류 하나, 음료 하나를 2개 다 먹는 거죠, 이번에는. 그쵸? 그러면 우리는 모두 몇 가지 조합이 나옵니까? 20가지 조합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쵸? 그래서 5 곱하기 4. 자, 이걸 우리는 동시에 발생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시에라는 건 정말 같은 시간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얘와 얘를 고를 때 꼭 한꺼번에 집어야 되나요? 아니에요. 나 오늘 얘 뭐 먹지? 나 오늘 참치김밥 먹을래. 얘를 먼저 선택하고요. 얘를 또 고르잖아요. 그쵸? 근데 동시라는 게 시간이 같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 이게 별 얘기 아닌 것 같지만 에이 뭘 그렇게 쪼잔하게 따집니까? 나중에 어떤 복잡한 경우의 수를 어떤 걸 먼저 처리하고 나중에 처리하는 걸로 분리를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아이들이 그걸 잘 못해. 그러니까 꼭 한꺼번에 모든 게 다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 않거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꼭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 얘 먼저 잡고 나서 이제 뭐 먹을까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어쨌든 두 사건이 둘 다 일어나는 겁니다. 고체류를 먹는 사건과 액체류를 먹는 사건이 둘 다 일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 얘기는 고배 법칙이 성립하려면 내가 여기서 뭘 고르든지 간에 여기서 뭘 고를 때 영향을 받지 않아야 돼요. 즉 얘와 얘 사이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어야 돼요. 만약에 어떤 아이가 버거는 탄산이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얘는 야씨 어떻게 버거를 주스랑 먹냐? 버거는 무조건 탄산이야.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이 매점에 간다면 이 20가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쵸? 이 말은 뭐냐면 이 아이는 여기서 뭘 골랐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뭘 고를 게 이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만약에 버거는 탄산이라는 이게 탄산 음료죠. 탄산이라는 사고방식을 가진 아이는 첫 번째 버거류를 골랐다면 2가지밖에 못, 그래서 4가지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쵸? 만약에 여기를 골랐다면 여기서 3가지고 여기는 이제 4가지가 되는 거죠. 그쵸? 이건 거꾸로 이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먼저 골랐을 때 생각해 보면 탄산을 골랐다면 여기서 어떤 걸 골라도 상관이 없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주스를 골랐다면 얘는 오늘은 오렌지 주스가 땡기네. 그러면 얘는 이제 김밥밖에 고를 게 없는 거예요. 왜? 이걸 지켜야 되니까. 이 원칙을 지켜야 되니까. 그쵸? 즉 고배 법칙이 성립할 때 전제 조건,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은 뭐냐면 어떤 걸 먼저 하냐 나중에 하냐가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걸 먼저 해도 얘가 이 뒷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지만 그냥 고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곱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두 사건이 독립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반대로 아까처럼 연결되어 있는 게 이제 종속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 용어는 한참 뒤에 가서 배울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어떤 두 사건이 동시에라는 말은 그 같은 시간이 아니에요. 둘 다 일어날 때 어떤 게 먼저 일어나든 관계가 없고,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얘가 선택될 확률이라든지 경우가,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얘가 선택될 경우가 서로 간섭하거나 영향을 주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됐죠? 그럴 때만 곱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만 물읍시다. 진짜로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은 그런 단순한 상황을 시험 문제로 만들까요? 안 만들죠. 당연히 안 만듭니다. 왜? 너무 쉬우니까. 너무 쉬우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것이 아닌 상황들을 배울 건데, 사실은 그것을 배우는 데도 있어서 얘와 얘의 법칙이 적용이 돼요. 경우를 나눠서. 그쵸?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가면 합의 법칙과 고비 법칙만 보고 딱 다음 페이지를 넘어갔더니 앞에 예제 문제는 쉬운데 그 다음부터는 이게 왜 합의 법칙이야 고비 법칙이야를 아이들이 뭐가 이렇게 막 갈라졌잖아. 아까처럼 뭐 버거는 탄산 이러면 이런 경우를 막 갈라야 되는데, 그게 왜 그래야 되느냐면 얘가 성립하는 조건이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경우를 나누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동작이에요. 그래서 그런 동작들을 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봅시다.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이 아니라 다음 시간쯤 되면은 그 이제 순열과 조합쯤 대한 식을 좀 주로 쓸 거고요. 지금은 마치 중학교 2학년 학생 느낌으로 좀 무식하게 막 이렇게 풀 거예요. 한식 5가지, 중식 3가지, 일식 4가지. 한식 메뉴 중에서 한 가지를 고르는 건 5가지고요. 한식을 제외한 메뉴라고 얘기하면 이걸 더하니까 7가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 B를 구하는 방법이 그 3 더하기 4다. 뭐 합의 법칙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뭐 이런 거는 그냥 직관으로 그냥 넘어갑시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의 배수가 되는 경우.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집니다. 아까 그 얘기했어요. 어떤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집니다. 근데 이게 서로 다른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2개 던집니다. 근데 이게 하나 꼭 동시에 던져야 되니 하나를 던지고 이 결과를 보고 다음 걸 던져도 그거나 이거나 똑같아요. 우리가 도박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게 나오면 아싸 뭐 서로 돈이 뭐 1억 내기 도박 대회가 있는데, 아니 동시에 던지나 하나 던지고 이걸 보고 이걸 던지나 사실상 아무 확률적 의미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걸 던지고 다시 이걸 주워서 이걸 던져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 하나 더. 저기에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자꾸 나와서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서로 같은 주사위면 어떻게 됩니까? 자, 같은 주사위 2개를 던질게요. 1이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아니, 한 가지가 확률을 물었어요. 잠깐. 자,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서로 다른 주사위를 던졌다고 생각해볼게요. 서로 다른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모두 몇 가지가 나오죠? 36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가지이기 때문에 얘는 36분의 1일 거예요. 만약에 1, 2가 나올 확률하고 2, 1이 나올 확률도 서로 36분의 1, 36분의 1이에요. 그러면 서로 다른 주사위라면 얘랑 얘가 구분이 되겠죠. 근데 서로 같은 주사위라면 1, 2라는 게 이게 뭐가 1이고 뭐가 2인지 몰라서 얘가 나올 확률이 36분의 2라고 표현이 될 거예요. 맞습니까? 똑같이 생긴 주사위.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석을 하지 말고 1, 2 서로 같은 주사위라고 하더라도 1, 2와 2, 2를 구분해서 쓰면 얘도 36분의 1, 얘도 36분의 1이에요. 그쵸? 서로 같은 주사위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던지고 이걸 주워서 다시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첫 번째 던진 것, 두 번째 던진 것 이렇게 나타내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사실은 서로 다른 주사위라는 거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순서상을 정한 사람은 이 주사위가 똑같은 색이든 다른 색이든 무조건
똑같은 빨간색 주사위 두 개를 던지더라도 얘를 앞에 쓰고 얘를 뒤에 쓰기로 약속을 한 거지, 순서상을. 그치? 그래서 1, 2하고 2, 를 구분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을 접하지 않거든? 물론 문제에서 특별하게 주사위를 던졌더니 1하고 2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1, 2하고 2, 1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거꾸로. 우리는 순서가 있는 걸 기준으로 사고를 하는 게 편합니다. 그쵸? 네. 어쨌든 두 논의 수의 합이 5의 배수가 되는 경우래요. 그러면은 5가 되는 경우, 두 논의 수의 합이 10이 되는 경우, 15가 되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쵸? 이 경우를 세고 이 경우를 세서 얘랑 얘랑을 더하는 거죠. 왜? 이 사건과 이 사건은 겹치지 않으니까. 주사위를 던졌는데 논의 수가 5이면서 동시에 10이 된다라는 건 말이 안 되죠. 그쵸? 그래서 어쨌든 단순하게 더하는 문제예요. 이거는 뭐 세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자, 요 얘기가 할 얘기가 많아요. 이 얘기로 문제를 만들면 밑도 끝도 없이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자, 1, 2, 3의 숫자가 적힌 3장의 카드를 일렬로 나열할 때 n번째 자리에는 n이 적힌 카드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라는 얘기예요. 얘는 이름이 있는 애입니다. 지금은 교과 과정에서 나오기는 나옵니다. 무식하게 세기로 나오고요. 지금은 이제 점화식이 없어지면서 이제 수열에서 점화식이 거의 없어지면서 교과 과정에서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제 무식하게 세는 거는 남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 2, 3 밑에 1, 2, 3을 쓸 건데 1 자리 1 밑에는 1이 오면 안 되고 2 밑에는 2가 오면 안 되고 3 밑에는 3이 오면 안 된대요. 자, 이거 보통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얘는 아주 쉽게 표현해 주려고 그랬고 요 밑에 1, 2, 3을 까는데 AI에 I가 오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A1 밑에 1이 오면 안 되고 A2 밑에 저기가 오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해봅시다. 하나가 A1하고 1이 있어. 자, 매치시킬 거예요. 근데 A1엔 1이 오면 안 돼요. 모두 몇 가지가 있어요? 한 개가 있을 때는 만들지 못하죠. 그쵸? 이번에는 요 두 개와 1, 2가 있어요. 한 가지밖에 없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쓰냐면 D0는 0이에요. 미안해요. D1은 0이고요. D2는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교란 수녀를 만드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됐어요? 이 이름이 있는 애라서 이렇게 식 표현이 있어요, 사실은. 됐어요? 이번에는 D3를 구해보자 라는 문제예요. 1, 2, A1, A2, A3 밑에 1, 2, 3을 쓸 건데 1 밑에는 1이 못 오고 2 밑에는 2가 못 오고 이렇게 써야 돼요. 됐어요? 이건 몇 개일까요? 무식하게 써볼게요. 무식하게. 여기 1이 안 오면 여기 2가 오거나 여기에 3이 오겠네요. 2가 오면 이제 남은 카드는 1, 3이고요. 1, 3이 올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하나밖에 없어요. 3을 여기에 배치했다면 이제 1, 2가 남아있고요. 1, 2는 이렇게밖에 없어요. 2, 1이 못 오죠. 그러니까 얘는 두 가지네요. 여기까지 됐죠? 네. 자, 이제 하나 더 가봅시다. 자, 얘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가 1, 2, 3, 4를 쓸 거예요. 자, 첫 번째. 여기에 2가 올 수 있고요. 3이 올 수 있고요. 4가 올 수 있어요. 그쵸? 2가 온 다음에는 여기엔 1이 올 수 있고요. 3이 올 수 있고요. 4가 올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1, 2가 배치된 다음에 요 뒤에는 3, 4라는 카드가 두 개나 숫자가 남았는데 이거는 요렇게 올 수밖에 없고요. 그쵸?
2, 3이 온 다음에는 1, 4가 남았나요? 그러면 1, 4가 4, 1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2, 4가 오면은 이제 뭐 남았니? 1, 3이 있으니까 1, 3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3, 1은 못 오죠. 얘도 똑같이 해보면 여기에 1이 오고요. 2는 못 오고요. 4가 올 수 있네요. 3, 1 한 다음에는 2, 4가 있으니까 요거는 4, 2로 와야 돼요. 그쵸? 3, 4가 온 다음에 1, 2가 남았는데 얘는 이렇게도 올 수 있고 이렇게도 올 수 있어요. 그쵸? 네. 여기도 해보면 4, 3 잠깐만 4, 1 4, 3 하면은 4, 1 2하고 3 남았으니까 2, 3 얘는 1, 2, 2, 1 이렇게 되겠네요. 어쨌든 9가지가 돼요. 됐죠? 자, 이제 D5부터가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할 만한데 얘는 어떻게 되냐고요? 얘는 이제 못 센다 라는 얘기죠. 이제 못 셉니다. 이거 이렇게 못 셉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세는 네,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265인가? 265인가 보다. 어쨌든 이제 못 세는 단계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이건 못 세겠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문제를 낼 겁니까? 어떻게 문제를 낼 겁니까?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문제를 만들어 볼게요. 어느 가게에 손님 4명이 들어가면서 모자를, 코트를, 우산을 다 이렇게 나와. 우산을 맡겼다. 나오는 길에 점원이 손님들에게 아무렇게나 우산을 줬다. 모두가 자기 우산이 아닌 우산을 가지고 나오는 경우는 모두 몇 가지입니까? 4명이니까 이게 9가지예요. 됐죠? 그러면 이번에는 똑같이 4명이 들어갔는데, 자, 문제를 바꿀 거예요. 한 명만 자기 우산을 가지고 나오는 경우는 모두 몇 가지일까요? 자, 한 명만 자기 우산을 가지고 나온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한 명을 자기 걸로 고정시켜서 생각해요. 그쵸? 저 넷 중에 한 명이 자기 우산을 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그게 4가지예요. 그쵸? 네. 그리고 남은 3명이 엉망진창이 된 거죠. 교란순열, 완전순열 섞인 거죠. 그게 2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8가지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내고 이렇게 냅니다. 6명이 식당에 들어가서 나오면서 코트를 받아 나오는데 2사람만 자기 코트이고 나머지 4사람은 남의 코트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모두 몇 가지일까요? 6명 중에 2명을 고르죠. 6시2. 요거는 기억나시죠? 그렇죠? 6명 중에 자기 거 받아온 사람 2명 고르고 나머지 4사람은 엉망진창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네, 요렇게 문제를 만들어내요. 이런 걸 교란순열이라고 해요. 어쨌든 저 문제의 답은 그냥 2예요. 3개짜리니까 되게 쉽습니다. 그러면 4개짜리까지는 외워야 됩니까? 네, 외워야 돼요. 4개짜리까지는. 왜? 매번 이거 할 수가 없으니까. 그치? 그런데 얘의 원리를 시간이 남아서 한번 해봅시다. 혹시 얘의 원리를 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얘도 있어요. 자, 얘의 식을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1번한테 물어보는 거야. 참고로 요 상황은요, 내가 몇 년 전부터 반드시 이게 수능에 나올 거야, 이렇게 문제가 나올 거야 라고 얘기한 사례가 하나 있어요. 방금 요 사례, 그 식당 갔다가 이렇게 우산 뭐든 이렇게 받는 거 있죠. 이거 말고 실생활에서 이런 거 되게 많이 하는
사례가 딱 하나 있는데 이 남학생들은 해본 적이 없죠, 살면서. 여자들이 보통 많이 하는데, 자, 오늘 파티가 있는 날이야. 뭐 누구의 뭐 그냥 파티가 있어. 그냥 친구들 모임이 있어. 자, 선물을 하나씩 들고 와. 너도 하나, 나도 하나. 그래 놓고 선물을 6명이 모였어. 선물을 놔. 그리고 랜덤으로 하나씩 나눠 가지는 거야. 그런데 자기가 가져온 걸 자기가 나눠 가지진 않겠지. 이런 상황이 바로 얘예요.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서로 남의 걸 다 나눠 가지는 상황 아닙니까? 일부러. 그래서, 아, 이 보기가 언제 한번 나올 거야. 라고 내가 맨날 애들한테 얘기하고 다니는데 안 나왔어요, 아직. 어쨌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상황으로 상황 해석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남자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 여교수가 있었으면 이런 예를 들었을 것 같아. 근데 어쨌든, 뭐, 그래요. 자, 근데 어쨌든, 얘를 도대체 가면 갈수록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제 왜 방금 그 선물 얘기를 했냐면 이 상황을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야, A1, 너 오늘 이 선물 지금 우리 N개 모였거든? 너 몇 번 가질래? 네가 먼저 골라. 자, 아까 얘기했어요. 꼭 동시에 모든 사람이 이렇게 짚는 게 아니라 한 사람 처리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1번한테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1번 너 뭐 가질래? 자, 이제 1번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모두 몇 가지인가요? 자, 우리는 이 사람들이 이걸 다 나눠 갖는 걸 DN이라고 할 거예요. 그쵸? 자, 1번 너 이거 네가 먼저 골라봐. 그랬더니 얘가 골랐어요. 모두 몇 가지가 있어요? N-1가지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뭐 우리 이런 거 많이 하죠. 얘가 뭐 3번 거를 골랐다고 칩시다. 그럼 그 다음에는 자, 야 3번 네가 골라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이런 진행 이해되시죠? 그쵸? 야 3번 너 골라. 그랬더니 얘가 얘기합니다. 막 고민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야 3번 너 1번 거 가져갈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야, 너 1번이 네 거 가져갔잖아. 너 1번 거 가져갈래? 됐어요? 상황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가 좋아. 내가 1번 거 가져갈게. 라고 오케이를 하거나 두 번째 나 1번 거 가져가기 싫어. 라고 하겠죠. 그쵸? 이 경우와 이 경우를 세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 경우는 보세요. 얘가 1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야 그럼 니네 둘 빠져. 우리 이제 남은 N-2명끼리 나누기 할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됐어요? 자, 이제 여기 해석이 어렵습니다. 만약에 자 볼게요. 어쨌든 A1은 3번 거 가지고 빠졌고요. 남은 얘가 가지는 않는다. 자 보세요. A2, A3, A4, AN까지의 사람이 있고요. 선물은 1번, 2번, 4번, 5번, 6번, N번까지의 선물이 있어요. A3는 아직 안 빠지면 안 되죠. 왜냐면은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아까 이 기업은 A1이 3번이 가져온 선물을 딱 골랐고 A3은 아직 1번이 가져온 선물을 딱 잡아서 두 사람은 선물을 받았으니까 빠진 거야. 근데 지금은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A3한테 야, 너 A1이 너 네가 3번 네가 가져온 선물 가져갔는데 너 1번이 가져온 선물 가져갈래? 그랬더니 아니 나 싫어. 이렇게 한 거야. 그럼 이제 아직 골라야 되잖아. 근데 봐봐. 얘는 얘 거를 못 고르지. 얘는 얘 거를 못 고르고 얘는 얘 거를 못 고르고 얘는 얘 거를 못 고르지. 근데 A3은 1번 거를 못 고른다, 안 고른다라고 지금 선언을 했잖아. 그러면 마치 이게 요렇게 있는 것 같은 상황이랑 똑같다라는 거지. 어차피 얘도 이거 안 고를 거거든. 이거 안 고를 거거든. 그러면 이 경우의 수가 이제 얘네들만 나누면 되는데 이게 n-1하고 똑같다라는 말이야. 그래서 DN은 n-1
D의 n 빼기 1 더하기 D의 n 빼기 2. 왜? 이 두 가지 경우의 합이거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계산을 했잖아, 여기까지. 그러면 D5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4 곱하기 D4 더하기 D3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 D5는 우리가 아까 몰라서 외웠던 거잖아.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얘랑 더하고 얘를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11 곱하기 4, 44예요. D6은요. 요거 두 개를 더하고, 그치? 얘보다 작은 애 값 두 개, 이게 그 값 두 개고, 얘보다 하나 작은 수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곱해요. 그래서 얘를 더해서 얘를 곱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러면 이제 구할 수는 있어요. 구할 수는 있어요. 됐어요? 근데 요 원리를, 요 숫자 구조를 외우는 게 중요한 아니고, 이런 원리를 이해해놔야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이제 요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아까 같은 경우를 얘기해 볼게요. 5명이 술을 먹고 있었어. 5명이 식당에서 술을 먹고, 술을 고등학생한테 그렇잖아. 밥을 먹고 있었어. 역시 우산을 다 두고 나왔어. 근데 한 명이 먼저 우산을 들고 갔어. 그리고 자, 4명이 나옵니다. 4명이 나옵니다. 손님이 나눠줬어. 다 달라. 야, 그런데 먼저 간 애 있잖아. 5번에. 5명 중에 5번 애가 먼저 갔거든? 미안해. 다시. 5번 애가 먼저 갔어. 그런데 걔가 다른 애 우산을 가지고 간 거야. 자, 이제 남은 4사람이 집에 갈 거야. 집에 갈 거야. 그런데 종업원이 우산을 나눠줬을 때 다 자기 우산이 아닌 경우는 모두 몇 가지입니까? 이런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상황이 아까랑 뭐가 다르냐면 지금은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여기에 1, 2, 3, 4가 있는 게 아니라 5번 우산 하나랑 어떤 3개가 있다라는 거야. 그치? 이 경우는 아예 정해주자. A5가 1번의 우산을 들고 갔어요. 그쵸? 그럼 지금 여기 남는 건 2, 3, 4,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이제 이 상황에서 나올 때 자기 우산이 모두 아닌 상황으로 받아 나오는 경우는 모두 몇 가지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요. 만약 A1이 5번 우산을 받았다면, 그치? A1이 5번 우산을 가지고 나오는 상황이라면 얘네들은 D3이에요. 두 가지죠, 두 가지. 그런데 만약 A1이 5번 우산이 아닌 우산을 가지고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얘가 이미 내가 지금 문제 처음 시작할 때 5번을 가지고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얘가 아니고 얘는 얘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D4겠죠. 그러니 얘는 D3 더하기 D4가 답이 돼야 돼요. 이게 이해돼요? 이게 제일 어려운 고민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 구조를 이해했어야 되는 거예요. 영상을 다시 한번 보면서 저게 무슨 말인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5명이 밥을 먹다가 A5가 1번의 우산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러면 남은 4사람이 식당을 동시에 같이 나왔을 때 우산을 받았을 때 모두 다 자기 우산이 아닌 우산을 받을 경우는 모두 몇 가지가 됩니까? D3 더하기 D4. 그래서 11가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수동으로 세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이 원리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됐죠? 이게 교란순열에 대한 얘기예요. 그 교란순열까지 얘기하고 나면은요, 나머지에서는요,
거의 특이한 게 없어요. 그 다음에 각자리 수의 곱이 9 이것도 뭐 할만할 것 같고요. 자, 요거 하나 볼까요?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40과 서로소래요. 자, 40과 서로소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쵸, 맞아요. 근데 약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하나만 나눠 떨어지면 되니까 40을 소인수분해 해봤더니 40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수에는 2가 있으면 안 돼요. 즉 2의 배수이면 안 돼요. 5의 배수여도 안 돼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구해야 돼요? 2의 배수와 5의 배수, 즉 2의 배수를 A2라고 하고 5의 배수를 A5라고 한다면 얘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빼버릴 거예요. 됐죠? 그러면 2의 배수는 몇 개?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50개. 5의 배수는 몇 개? 20개. 겹치는 애가 있죠? 그쵸? 10개. 그쵸? 요게 60개겠죠? 얘가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예요. 그런데 서로 소가 되려면 이게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빼고 남는 40개가 답이에요. 서로 소라는 건 약분이 안 돼야 되니까 2와 5가 없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있는 걸 구한 거예요. 반대의 경우를. 그쵸? 네. 자, 도로 가는 거 하나 있다가 설명을 좀 나중에 해도 되는데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 그거 한번 해서 쭉 1단계 한번 풀어보십시오. 네.